네,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골치 아픈 점도 산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어른으로서 중요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이 가닥이 참 잡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참 야당은 뭐 공격하는 뭐 포인트로 잡고 김건희 여사를 그냥 막 아킬레스건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여당 쪽이나 국민들도 방어하면서도 약간 갸우뚱갸우뚱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변호사님이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문제 좀 답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작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우리 제야 세력, 거기에는 이봉규 대표도 다 포함되는데, 네. 그 윤석열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종북주사파 친김정은 세력의 본물을 일단 윤석열 후보를 도구로 해서 막자. 예. 그래서 우리가 후보 단일화 운동,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운동에도 우리가 진력을 하고 그렇게 이제 뽑았더니 1년 7개월 사이에 국회가 과반수 차지한 민주당이 저 행패적, 이게 돌출적, 네. 반헌법적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윤 대통령 측근으로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를 지금 악용하고 있는 거. 예. 이게 참 불행한 일이고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 우리 같이 네. 2번 후보를 지지했던 그 큰 원칙에 비해서는 이게 돌출적인 사건이 되어버렸단 네.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거 가닥을 잡혀가야죠. 네. 그러니까 우선 김건희 특검법은 이제 악법이라고 하는데 네. 위헌적 악법이다. 위헌적 악법이다. 예. 악법일 뿐 아니라 극단적으로 헌법에 위반한다. 이런 표현을 써야지 그냥 막연하게 악법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위헌 요소는 첫째로 네. 특검을 선출하는 방식에 있어서 막 결론을 얘기하면 이재명이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선택하라 이겁니다. 그런 거죠. 예. 지금까지 특검은 여야가 하나씩 추천하거나 네. 아니면 예. 합의해가 추천하거나 아니면 제3기관인 대한변협의 변호사협회, 예. 추천을 받아서 이게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이런데 이번에 이거는 아예 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천할 수 있게 추천하는 돼 있습니다. 사람. 예. 그러니까 정의당하고는 협의. 그 협의니까 합의가 아니죠. 그렇죠. 예. 협의했는데 뭐 정의당은 이러더라. 그래 우리 민주당이 알아서 한. 그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지명하겠다. 그렇죠. 이재명이가 지명해서 최대의 정적인 윤석열의 약한 고리를 그냥 까부수겠다. 그 다음에 50억 클럽 사건도 요게 민주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는 거 최근에 폭로됐죠. 예. 이낙연 대표 측근이 예. 대장동 게이트 폭로했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 대통령 후보 기간 내내 토론에서 대장동 몸통은 당신이라 이랬잖아. 예. 대장동 몸통이 어때서 윤석열이고 국민의힘당이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우겼는데 이번에 요 특검을 해가지고 요 특검도 결국 이재명이가 지명한 특검이니까 네. 그러니까 지한테 유리한 걸로 물타기 하겠다. 그러니까 첫째로 이게 선출 방법이 이게 반헌법적이고 그러니까 객관성을 결여. 두 번째로는 예. 특검은 그 수사 대상을 특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어떻게 해나는 거니까 그래야죠. 예. 김건희에 대한 모든 것 그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김건희에 대한 모든 것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그거는 이미 문재인 정권 1년 반 동안 철저히 뒤졌고 네. 문재인의 경희대학교 후배고 문재인 정권의 푸들인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이걸 깔아뭉개고 있었던 사건이다. 네. 털어도 그때 남편이 검찰총장은 식물 상태에 꽁꽁 묶여 있었고 네. 이런 걸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특검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일체의 사건 잃어버리니까
김건희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먼지 털어갖고. 그러니까 이 수사 대상도 구체화하고 특화되어 있지 않다는 두 번째. 셋째로는 이게 놀라운 일인데 피의사실 공표죄를 특검에 관한 한 면제하는 거예요. 네.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 수사 상황은 국민에게 철저하게 공개하라, 생중계하라고 돼 있어. 예.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죄가 형법에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와 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특정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의사실 혐의 사실을 재판에 넘기기 전에 네.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하는 게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인데 그렇죠. 예. 여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가 면제된다. 수시로 알려라 돼 있어요. 수시로. 수시로 중계방송하라. 생중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특검에게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그 뭐 내용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내가 자세히 보기 놀라운 일이야. 특검에게는 피의사실 공표죄를 면제하는 거 면제. 네. 면제하고 피의사실 공표하라는 의무를 부여하는 의무. 면제 정도가 아니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런 미친 법이 어디 있어? 이런 미친 법이. 김건희가 아무리 미워도 그렇지. 이런 미친 법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위헌이다 이게 위헌. 위헌인데 여기에 코미디가 하나 발생을 했어. 어저께 국회에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 전날 그저께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예, 양이원영. 예? 예. 비례대표 의원. 예, 문제가 또 이번에 많은 뭐 사람이 여기 경기도 어디에서 입법할 뜻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 돌출 행동 하잖아요. 예, 많이 했죠 그동안. 그리고 엉뚱한 발언하고 후쿠시마 사건도 그렇고 지난 3월 윤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하기 전날도 한국 정부가 미국 IT 기업에 30억 불 투자하러 간다고 네. 거꾸로 얘기를 해. 미국 IT 기업이 한국에 30억 불 투자하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폭로해놓고 또 태연하게 미리 그 사전에 짜고 사진 찍으러 간다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국회의원의 기본적 소양도 없어. 그게 뭘 해? 그저께 제안해 놓은 거니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발했어. 그러니까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해라고 공표죄는 면제를 해놔놓고 한동훈이가 법무장관 시절에 피의사실 공표한 것은 이게 죄가 된다 고발했는데 피의사실 공표죄 내용이 뭔가 하면 민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요청해 놔놓고 국회에서 그 이재명 의원의 범죄 사실, 피의 사실을 국회에서 공표했다 이게.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참, 아유, 무지막지한. 그러니까 예.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를 했다. 그러니까 법원이 그 체포 동의안을 받아와라. 이러니까 이제 법무부가 국회에다가 체포 동의안 가결을 요구를 하고 일정이 정해져가 그날 출석해서 이러이러한 피의 사실 때문에 체포 동의안을 냈습니다.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안 갈 수도 있지. 안 가고 당신들이 이거 읽어보고 하라. 근데 그건 예의가 아니지, 그건. 안 갈 수도 있고, 장관이 아니고 차관이나 정무위원도 가서 뭐 검찰국장에 설명할 수도 있어. 그러나 본회의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의원이 야당 대표인데. 근데 이게 피의사실 공표죄가 된다고 한다면 특검의 피의사실 공표죄 면제 주는 조항도 없어야지. 그러게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국민들 별로 주목 안 하는 부분인데 이게 국회의원이야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 소양이 없어. 국회의원이라고 법률을 다 잘 아는 건 아닐 텐데 이걸 고발할 때는 당 대표는 원내대표 상의한 게 틀림없는데 이것도 고발을 허용한 하여간 지금 민주당은 이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런데 이런 위헌적이고 악법이고 전후 모순되는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김건희 특검법이 이재명이나 강경파에게는 이게 꽃놀이패야. 꽃놀이패입니까? 꽃놀이패지. 특검이 통과되든 안 되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겠지만요. 거부권 행사해도 꽃놀이패다. 거부권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안 하면 공포하면 공포하는 대로 꽃놀이패.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 봐라. 자기 와이프를 감싸기 위해서 불공정 부정의한 짓을 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이 사람이 공정 정의를 얘기했지 이게 악법이라고 얘기해서 이 거부권 행사를 동조했는데 이게 어떻게 법무장관을 지내고 공정 정의의 사도냐? 그렇게 그러니까 나오겠죠. 뻔히. 윤석열 때리고 한동훈 때리는 이 호재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특검법을 공포하면 공포하는 대로 거부하면 거부하는 대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또 뭐 있지 도랑치고 가재 잡고 네. 가재 잡고 도랑치고 네. 희희낙낙하고 있어. 희희낙낙하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방법이 없지.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 어떤 유력한 언론사의 사설에 뭐가 나는 거 아니까 국민의 70%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이제 그 보수라는 말을 써. 나는 보수 진보가 없는데 보수가 어디 있노? 예.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계층의 네. 70%가 특검법을 찬성한다. 그러니까 특검 해가지고 돌파하라는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거부권 행사도 70%가 반대한다. 요걸 이유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생길 테니까 무슨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비상한 결단을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네,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말씀하시는데 그 비상한 결단을 어떻게 돼요? 이게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뉘앙스를. 네. 김건희 여사가 이승만 대통령의 역대 대통령 부인들 중에 유일하게 남편이 대통령이 전에 확실한 이게 사업가였거든. 이게 전시 사업하고 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게 보기에 따라 트집 잡힐 요소가 있다. 이런 분이 남편이 대통령 되는 바람에 영부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최 목사라고 악질적인 서울의 소리 좌파와 결탁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함정에 빠뜨린 그 유튜브 가짜 사건 네. 이런 거하고 곁들여 가지고 이게 굉장히 우려하는 시선이 높다. 예. 누구에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점을 그 사설은 강조를 했는데 이런 재발이 없도록 어떤 조심과 결단이 필요하다. 저도 오늘 요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요 정도로만. 그 조심과 결단 속에는 뭐 어떤 게 포함될 수 그러니까 있을까요? 사소한 거라도 네. 가짜 뉴스가 만들어질 빌미를 일체 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관저에서. 가만히 안 움직이는 거지. 움직이면 지금부터는 이게 특검법을 소리 나올 수 거부했는데 그 있으니까. 부인이 어디에 나댕긴다 이런 소리 또 나오게 되니까. 그 내년 총선까지 총선까지는 그냥 아니 최소한 총선까지는 총선까지는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요까지 내가 얘기할게. 윤 대통령은 뭐 거부권 뭐 다 한다고 아니 했으니까. 세상에 이거 위헌 악법인데 어떻게 하냐? 그렇죠. 그거 그런데 당연히 이제 뭐- 거부권 행사할 때 본인이 어떤 취지로 얘기하느냐, 예. 얘기하느냐 예. 이게 예를 들면 공자의 어록 중에 도의라든지 부끄러움이라든지 부끄러움은 이제 주로 맹자인데 이런 거 강조한 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게 이게 군자는 그 지도자를 말하는 거지. 나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그 가까이 있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내가 책임을 진다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랬단 말이야. 예. 그럼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인과 관련돼 가지고 그냥 국회가 쑥대밭이 되도록 이게 민주당이 이게 양날의 꽃놀이패를 쥐고
시끄럽게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민망한 일이다. 뭐 그런 어떤 심회를 토로하고 해야지 그냥 거부한다, 위헌이다 이렇게만 해서는 나는 안 될 것이다. 뭔가는 조치를 취하면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뭔가 조치를 취해라. 그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야 되겠죠. 김건희 여사도 또 방법을 찾아야 되겠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 아이고 답답합니다 진짜 국민들. 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찬종 변호사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